자, 국민일보에서 이런 단독이 나왔어요, 주말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정보 공유를 안 해가지고 윤석열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잘랐다는 거야. 저게 사실일까? 왜냐면 맥락을 한번 이해해 드릴게요. 조금만 보면. 그러니까 김성한은 윤석열의 50년 지기야. 초등학교 동창이고 엄청 가까운 사이인데 그 김성한이 미국에서 오는 정보를 자기가 차단했다는 거잖아요. 맥락은. 근데 그러면서 이게 맥락이 뭐냐면은 김성한 사태가 권력 싸움이 아니라 니들 권력 싸움 하는 거지? 하니까 권력 싸움이 아니라 보고 안 해서 그러니까 김성한이가 윤석열한테 보고 안 해가지고 윤석열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 새끼 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권력 싸움이라는 그렇죠. 거네. 그게 어. 권력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니들 권력 싸움 하는 거지 내부 알력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성한이 대통령 무시했다 정도로 완전 거의 악마를 해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김성한 그 실장이 굳이 말하자면은 늘공 출신이잖아요. 항상 공무원이었던 관료 출신인데, 근데 김태효 차장은 이제 어공이잖아요. 어쩌다 공무원 어공인데 이 두 사람의 성향 차이가 뭐겠습니까? 관료 출신은 웬만하면 그냥 섞어서 가운데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교 이슈가 됐든 국내 이슈가 됐든 너무 극단적인 방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값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김태효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보기에는 김태효의 의견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김태효의 의견에 반대하는 건 윤석열이 반대하는 거다. 그래 윤석열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단 1mm라도 반대하면은 넌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내쳐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태효는 약간 급진적인데 김성환은 속도를 좀 조절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든 거는 김태효였던 걸로 보이고 그 지금 단독 그 화면을 보시면은 국민일보에 기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자 이름이 없어요. 저는 이게 국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불러줬다라고 생각할 그렇지. 수밖에 잠깐만 없는 기자 거죠. 받아 적어. 김성환이 사퇴한 이유는 있잖아. 너무 보고를 중간에 차단 지가 먹어버려가지고 익십해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참다 못해서 자른 거야. 이렇게 이제 윤석열과 김성한 사이에 김성한이 완전 잘못한 것처럼. 근데 나는 이 맥락에서요. 그게 사실이라면 김성한은 왜 일본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온 보고를 받고도 윤석열한테 전달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거를 윤석열이 보고를 해도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윤석열한테 가봐야 그게 그냥 놓고 가 이렇게 되면 위에서 이게 계속 쌓이는 걸 보면 우리 성렬이 이런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 외교 이런 쪽에 그래서가 아닐까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니까 만약에 김성환이 그 속도 조절을 만약에 윤석열한테 권했다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 듣기 싫은 보고였겠죠. 특히나 일본하고의 외교에서도 그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100%다 퍼주는 외교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겨도 51만큼만 이기고 져도 49만큼 진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거나 완벽하게 패배하는 이런 외교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는 완벽하게 100% 퍼주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성환 실장 같은 경우는 관료의 감각으로 분명히 우리가 얻어올 걸 하나라도 요구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태효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무릎이 부서지도록 무릎 꿇어도 부족한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의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 기사에서 재밌는 거는 저는 이게 김성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어차피 이제 나갈 사람이니까. 왜냐면 이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 관련해서는 저게 의전비서관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카네기 홀에서 뭐 하기로 했다까지 그리고 YG에서 일정을 공유했다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뭐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 국민 기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블랙핑크도 그렇고 레이디 가가도 그렇고 둘 다 헛소리인 게 그러니까 블랙핑크도 진짜 레이디 가가만큼의 글로벌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전부터 일정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사고 뭉치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무슨 커미션 받고 해가지고 그 수사 받는 과정에서 그 둘째 아들 노트북에서 레이디 가가하고 이렇게 영상이 나온 게 있어요. 개인적인 영상이. 그래서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될 뻔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 바이든 여사가 자기 아들하고 스캔들이 크게 날 뻔한 그런 탑스타를
그 백악관 공연장에 부른다는 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그렇게 레이디 가가가 백악관에 가면은 예전에 그 스캔들이 다시 불거질 건데.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듣기로는 질 바이든 여사가 뭐 7번 정도 요청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 일정을 완전히 그냥 쌩 깠다 씹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김성한 전 실장이 칸막이를 설치한 것처럼 정보를 차단하고 그를 따르는 몇몇 핵심 인사들과만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심각한 시스템 붕괴잖아요. 일단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는 그런 이야기는 김성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 윤석열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이를 나쁘게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김성한이 오죽 윤석열을 무시했으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이 관계자가 국민일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부터가 정보가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에서 김성한 한 명만 보내는 사람에다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참조로 CC로 관련 인사가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김성한이 칸막이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정보가 차단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기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성한이가 잘못했네. 왜 뭔가 정보가 오는 거를 왜 지만 갖고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해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그 대통령실의 문제가 그대로 다 보인다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김성한이 잘못했다고 쳐, 진짜 정보 공유를 안 했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순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질을 하든가 조치를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이슈가 남아 있는데 그걸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 국빈 초청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올해 초에 미국에서 국빈 만찬을 먼저 한다는 기사가 네. 떴을 때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국빈 초청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국빈 만찬이 먼저 있을 수가 있냐라는 웃기다라고 했었는데 국빈 만찬이 먼저 나온 이유는 이거는 의전 쪽에서 먼저 조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고 계속 이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질 바이든까지 나온 이야기지 질 바이든은 사실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연관을 짓자면 김건희와의 연관성, 김건희와 비롯한 그 행정비서관, 그러니까 의전 행정관에서 쪽에서 기획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애초에 그 잇따른 블랙핑크 공연설에 공식 부인했다고 하는데 일정이 없다. 이거는 일정 취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대통령실의 얄팍한 숨수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취소가 됐으면 취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취소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정리. 김건희 라인 중에 제일 대가리가 큰 게 나는 김태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건희 쪽에서 꽂은 비서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는 오랜 시간 동안 김건희 같은 아파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태효를 꽂은 사람이 김태효라고 아니죠. 김건희라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 중에 대가리가 김태효인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같은 아크로비스타에 계속 오랫동안 살았어. 그러니까 윤석열하고만 친했을까요? 아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극소수에 윤석열과 김건희 두 쪽 라인들 다 잡고 있는 극소수의 핵심 권력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 김태효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쪽에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류를 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김태효는 이명박 때 이후에 사라진 거 욕만 처먹고 박근혜 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등용됐다 이런 게 없잖아요.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그 10년 가까운 시간을 그냥 야인으로 지낸 자예요. 무슨 뭐 교수 같은 거나 하면서 그 김태효를 픽업을 할 때 나는 김건희 입김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 물론 윤석열하고도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지만 왜 있잖아 누구 뭐 김태효 있잖아 김태효 이렇게 되면 김태효 거기 꽂히는 자리다 보니까 남편하고 사모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김태효가 김성한을 상당히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을 김성한이 미국의 정보를 자기가 홀라당 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를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그 이번에 이런 보도 하나 나왔었죠. 윤석열 독도는 우리 땅 국민 앞에 직접 천명 1 논란 돌파 직접 천명하겠다는 거.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왜 우리 국민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아니야, 저는 일단 첫 번째 분노해야 될 포인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독도는 우리 땅이 당연한 거를 왜 다시 천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국민한테 그 이야기를 하냐고. 아니 일본 가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와서 왜 우리나라에 와서 예. 그리고 정확하게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외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렇구나. 윤석열 입장에서 우리 땅이라고 하면 그렇죠. 또 예. 일본 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네요. 독도는 그거. 우리 땅. 예, 그래서 네. 저는 윤 대통령의 독도는 우리 땅 이 발언이 굉장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잠깐 살짝 꽈서 보면 이거는 뭐 일본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말 천명을 하려면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굳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는 내 마누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본인 마누라가 김건희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태경이 권리 주장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이가 내 마누라다. 이거는 재태기한테 주장할 때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렇지. 그렇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국민들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니까 이걸 굳이 천명해야 되는 윤석열의 그 처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솔직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일본 쪽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시다 포함해가지고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윤석열은 일본에 가면서 일본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독도를 거론해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가 핵심이에요. 윤석열이 근데 거기다가 바로 일본이 윤석열 일본에서 갔다 오자마자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막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들고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천명하겠다. 그 미친놈들인 거지. 일본에 항의를 하라고 이 새끼들아. 니들 교과서에 독도는 니들의 땅이라고 썼으면 우리 관계 다시 끝난 거야? 예. 원점으로 돌릴 거야? 이렇게 돼야지. 한국 사람한테 말하면 뭐해? 우리가 몰라서 이질을 하고 있어 지금? 왜 여러분 그저 이명박이가 직원조기 할 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때가 이제 그것도 교과서에 뭘 넣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직원조기 할 때 이명박이는 그런 조건 그런 것들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하고 한일 정상회담 뭐 한미 정상회담 요거를 했었던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명박이 골 때리는 놈인 거지. 뭐 수입산 저 소고기 광우병 소고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연령 높은 것까지 수입하려고 나서 바로 부심한다고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때 이명박 때 독도는 우리 땅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제 우리 단체방에서 봤던 플래시몹이 바로 그때 독도는 우리 땅. 그 젊은 사람들 다 조용히 무슨 그 서울역에 온 사람들처럼 모여 있다가 음악이 나오니까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독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이명박이 뜨거하고 독도에 직접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도 조만간 한번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일본한테 진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지. 대국민 담화해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100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 여론이 잠재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아무리 뭐 일본을 믿냐 한국을 믿냐 뭐 이야기해봐야 보도한 언론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던가 만약에 일본 관계자들이 계속 윤석열이 하고 오는 말을 흘린다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일본이 항의를 하던가 딱 저 사진대로가 지금 현재 외교거든요.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다 좋아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알겠고 근데 독도 일본 땅이야? 다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여론은 저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당연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윤석열이가 가장 지금 악랄한 거죠. 그렇죠. 일본 측에서는 공동관리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회담에서 한마디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 우리 측의 주장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윤석열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일본이 이제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북한을 때릴 수 있는 그거를 쉴드 쳐주기 시작하면서 3.1절 기념식에서 일단 예고편을 딱 보여주고 파트너.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박진이 발표하면서 강제동원은 배상은 우리가 할 거야. 뭐 이렇게 된 흐름 속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일본 기시다한테 초청을 받죠. 16일, 17일 날 일본을 가고 일본 갔다 오면서 윤석열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나서 윤석열이 이제 내부 들어가서 후속 조치를 하니까
세븐에 5월 달에 불러주겠다고 그 사이에 미국은 윤석열이 하는 걸 보고 국빈 방문을 초청을 할까 말까 하다가 윤석열이 일본과 그러니까 일본에 다 풀어주고 오는 걸 보고 자 국빈 방문 와 했는데 거기 그 사이에 무슨 블랙핑크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아니 국빈 방문을 하는데 블랙핑크의 뭐 저 비용은 한국인이 해야 된다 같은 뭐 개소리가 이제 나오고 시작한 저 흐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윤석열 개인의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획득을 위한 미국의 지지만 있으면 나는 탄핵 당하지 않을 수 있어 같은 자신감이 이상하게 흘려갔다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유관순 열사 등 포함해가지고 조공 외교하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기득권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호의호식하고 후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어. 경주 최 씨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도 합니다. 폐가 망신하고. 네, 이제 와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천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의 사실 조롱거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이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시즌 2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간다 그러니까 저는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저도. 어쨌건 간다고 하니까 대통령실 그랬다며 우리 정부 입장을 잘 전달해 달라. 이 미친놈 니들이 말해야지 왜 민주당이 가가지고 입장을 잘 전달해 달래. 아니 저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인식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대통령실이잖아요. 대통령실이라면 이게 야당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건지 인식을 해야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바지 벗고 저렇게 다니고 그럽니까? 야, 참, 네. 자, 어쨌건 일본발 외교 실패라기보다는 실패는 그걸 의도했어야 실패죠. 자기간에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자잖아요. 아 그러니까 의도한 게 없으니까 성공도 실패도 없죠. 어. 그냥 내가 성공이라고 선언하면 다 성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일본한테 잘 전달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 국민 앞에 독도는 우리 땅을 천명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윤석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지지율이 막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시다 총리님 우리 국민 향해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 이게 먼저 가고 이야기를 하겠지. 예를 들어서 기시다랑 사이 좋게 막 오므라이스 뭐 소맥 폭탄 말아서 먹고 왔는데 윤석열이 그러고 나면 일본에서 뭐라 그랬어요. 반격하면 한일 관계 끊어져요. 그러니까 양해 구하고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못할 거라고. 이미 저 보도가 나감으로써 그걸 한 효과를 이미 누렸기 때문에 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아들만 셋님 아유 이분은 대단히 그저 애국자시네. 아들 부자. 딸도 한 2명만 더 낳으세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